안녕하세요. 나를, 마음을, 사람을 마주하는 상담심리사 초아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이상하게 손 하나 까딱하기 싫었던 적 있으신가요? 분명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메일도 보내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하고, 집도 치워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아, 또 아무것도 안 했네.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그런데 정말 게으른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은 사실 무기력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으름과 무기력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말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너무 귀찮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갑자기 몸이 벌떡 일어납니다. 샤워도 하고 옷도 고르고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움직이기 싫었는데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나 게으른가 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이라는 말에는 보통 할 수는 있지만 굳이 하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반면 무기력은 조금 다릅니다.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는데 그 일을 시작할 에너지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에게 그냥 하면 되잖아 라는 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더 답답한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출근해야 하는데 5분만 더, 5분만 더 하면서 침대에 누워있고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연락도 잘 하지 않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누워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쉽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게을러졌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의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할 때는 그 에너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별거 아니었던 일도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샤워하는 것조차도 귀찮고 답장을 하나 보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방을 정리하는 것도 엄청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또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이렇게 자책하다 보면 마음은 더 지치고 지칠수록 다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무기력, 미루기, 자책, 더 큰 무기력.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도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또 어떤 날은 멀쩡하게 잘하거든요. 그럼 나는 게으른 건가요? 무기력한 건가요? 사실 사람의 상태는 그렇게 딱 잘라 나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날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도 그렇고,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며 지친 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해서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리고 내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일도 아무런 재미가 없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고,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계속 힘들고, 이런 상태가 꽤 오랫동안 이어진다면 단순히 요즘 내가 게을러졌나 봐, 이렇게 넘겨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래?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다그칠수록 몸은 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자책까지 더해지면 마음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할 때는 거창한 계획부터 세우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 전체를 치우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컵 하나만 치워도 됩니다. 운동을 1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옷을 갈아입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답장을 밀린 모두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가장 급한 한 사람에게만 답장을 해도 됩니다. 이것밖에 못했어가 아니라 그래도 이건 했네 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기력하다고 해서 무조건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피곤해서 쉬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좋아했었던 것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기가 어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계속 피하고 싶고 잠이나 식사 패턴까지 크게 달라졌다면 단순한 피로 이상의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학교나 직장 생활, 대인관계,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면 혼자서 내가 게을러서 그래 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거나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내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상태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어쩌면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대신에 요즘 나는 왜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최근에 내가 너무 지쳐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건 아닐까? 혹시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오래된 건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한마디로 나를 판단하는 대신에 지금 내 마음과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필요했던 건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조금 더 세심하게 나를 돌보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게으름과 무기력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고 있다면 무조건 자신을 게으르다고 책망하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기 싫은 걸까? 아니면 너무 지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이해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마주합니다.